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국민적 합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를 사실은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편먹어가지고 네 편 맞냐 내 편 맞냐, 네가 뭐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있냐, 뭐 이런 걸로 1등을 하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했죠. 국민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중에 하나 골랐어요. 어쩔 수 없이 가장 덜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막 무관심하거나 그냥 너끼리 잘해봐라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치가 권력을 장악해도 그 권력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국민들이 지지도 안 해주고 뭐 에너지도 없고 하니까 이 기득권의 저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무섭죠. 반격이 무섭습니다.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고 그 교체된 권력이 정말 개혁적 정책을 해나갈 때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약간 템포가 헷갈렸어.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정치 기득권자가 아닌 아웃사이더들 또는 외톨이들이 국민들의 힘에 기반해서 사실 정당 권력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장악했죠. 트럼프가 된 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민주당의 기득권을 이겨서 후보가 됐다면 아마 버니 샌더스가 이겼을 겁니다. 그건 뭐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겼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치 기득권의 벽을 못 넘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내년이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기로인데 분기점인데 여기서 정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을 해야 실제 바꿀 수가 있다. 그냥 편 가르고 뭐 네 편 내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권력을 바꾼 다음에도 국민들의 그야말로 주권자들의 의지로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보면 혹시 국회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그냥 바뀌었다. 근데 지금 상태로 소위 개혁입법, 삼성재벌을 규제하는 기득권을 뺏고 노동을 강화하는 법령 한 개라도 통과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엔 비관적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받침이 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건데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요. 저는 내각 책임제니 이원 집정제니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하고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걷어내야 될 그 잘못된 기득권 구조, 아까 말씀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냥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통령의 집중된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한번 필요해서 사실 기회도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인재요. 사실은 관료들 잘 부리면 다 됩니다. 관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관료가 마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관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인데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자체로 보면 팔다리 얼마나 막 로켓 막 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헤드에 로봇 태권브이 헤드에 철수가 들어가냐 영희가 들어가냐 또라이가 들어가냐 이 차이입니다. 이 도둑놈이 들어가면 그거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손팔 다리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자기 이익 챙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철수가 들어가면 철수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영희가 들어가면 영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권이라는 건 진짜 무섭습니다. 이 검찰 지금 권력에 막 완전히 빌붙어서 그 편들잖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인사권을 행사해서 거기를 다 자리를 줬으니까 거기 충성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내년 2월이 지나면 검찰의 태도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내년 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이 인사권자,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 의지가 물론 컨텐츠라는 걸로 이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컨텐츠 없이 의지만 있으면 또 이상한 짓 하는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노동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 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기업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으면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고 노동자 뒤통수를 까는 그런 정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고 용기가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야 돼요.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트위터 리트위트 한 번씩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섭잖아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니 아웃사이더니까 정치 기득권자하고 다르니까요. 미국의 모든 언론들 거기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막 완전 진짜 또라이로 만들었어요. 미친놈으로.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언론의 폭격을 이겨내고 그 밑에 깔린 지하수처럼 흐르는 네트워크들이 이 SNS를 포함한 네트워크들이 결국은 그 언론의 집중 포화를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나라, 과거의 그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정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나라, 공평하고 자유로운 나라 만드는 거 새로운 출발 이번에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